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셨던 동기 방식의 처리를 비동기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비동기 방식 처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XML, HTTP 리퀘스트입니다. AJAX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통신을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이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요청을 비동기 통신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기본적으로 요청을 자 클라이언트가 보는 뷰 페이지에서 요청을 보내면 자 요청을 우리가 보내는 작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 XML HTTP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되고 생성되고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서버단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청 처리가 끝나고 나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처리가 끝나고 나면 요청을 보내야죠. 자, 리퀘스트라고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자, 처리는 이제 뭐냐면 DBMS의 연동, DBMS에 액세스해서 처리를 하는 작업은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죠.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 후는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보내는 작업까지 수행을 한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돌아올지 모른다. 왜? 비동기 통신이니까. 그래서 응답을 보내오면 사실은 동기 방식은 리스폰스라고 쓸게요. 일단 동기 방식은 리퀘스트가 다 끝나고 리스폰스가 되돌아오면 이게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작업이 끝나면 리스폰스가 돌아오고 리스폰스가 돌아오면 모든 페이지를 이 리스폰스 받은 메시지로 전체 페이지를 리로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지만 비동기 통신은 요청 보내놓고 그냥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응답이 돌아올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응답받은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가 응답받은 메시지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응답 보내는 건 페이지 전체를 리로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보내는 거는 데이터를 응답을 보낼 거고 이게 문자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내실 거면 XML이나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메시지가 전체 페이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은 메시지는 분명히 부분 데이터, 여기서 지금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분 데이터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응답되는 데이터죠. 응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 화면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돔 기술을 이용해서 접근할 거고 자바스크립트와 돔을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jQuery를 배우셨어요. 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네,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 문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프론트엔드에 에이작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에이작스에 네, 기본 개요는 개요라는 게시글은 에이작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에이작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에이작스 문법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와 이 객체에서 우리가 서버로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시는 메소드들, 오픈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세팅하고 샌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면 되는데 이때 겟 방식으로 보낼 때는 샌드 해갖고 보내시면 되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실 때는 샌드해서 문자를 그 괄호 안에다 실려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온레디 스테이트 체인지라는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거 레디 스테이트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호출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콜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레디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요. 서버랑 통신하면서 비동기로 통신한다 그랬죠. 비동기 통신하면서 계속 어떤 상태값, 현재 지금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값을 갖고 있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ML HTTP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이 레디 스테이트라는 상수가 0번부터 쭉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변경되면서 요청을 보내놓으면 자동으로 서버와 통신하면서 이런 값들이 레디 스테이트 값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고 이 레디 스테이트 값이 변경될 때마다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작스 폴더에 우리가 에이작스 이용해서 처리하지 않았던 네, 기본 일반 우리 동기 방식으로 처리했었던 no ajax test.jsp를 네, 동일한 화면이니까 세이브 해제해서 노자만 없애놓고요. 그 다음에 에이작스 요청하는 서블릿을 네, 에이작스 테스트 01로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서블릿 또한 자, 세이브 해제해서 에이작스 테스트로 일단 에이작스 테스트 01로 그냥 에이작스 테스트로 할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서블릿 이름은 에이작스 테스트 01 그 다음에 패턴도 에이작스 테스트 01 이렇게 변경하실게요. 그럼 이제 에이작스 테스트 01이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바꾸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에이작스 테스트 01이라는 JSP에서는 펑션만 남기고 이거 필요 없어요. 코드 다 지워주시고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에 셋 어트리뷰트 할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동기 방식은 페이지를 전체 로딩하면서 이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get 어트리뷰트, 셋 어트리뷰트를 하지만 에이작스는 값을 어차피 값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셋 어트리뷰트, get 어트리뷰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고요. 리절트도 지워주는 작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SP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네,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요청한다 그랬어요. JSP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들 요 버튼을 누르는 일이죠. 네, 버튼을 누르면 에이작스 요청을 하기 위해서 네, run ajax라는 함수가 네, 호출되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되면 자, 이번 함수가 호출되면 비동기 통신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XML HTTP request라고 했습니다. 변수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죠. XML 네 HTTP request
네, 객체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네. 꺼버렸네. 네, 이게 실행이 꺼져가지고 계속 제가 다시 찍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객체를 이제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1이 세팅이었습니다. 3-1로 하죠. 3-1은 요청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청에 대한 설정은 네,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의 오픈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건지 우리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URL은 서버 웹에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AJAX 테스트 01이었죠. 자, AJAX 테스트 01 요거 맞죠? AJAX 테스트 01로 요청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물음표 하셔서 id를 넘길 거예요. id 값은 네, 기본적으로 my 폼의 id 이름으로 설정해 놓은 네, value를 꺼내서 넘길 거고요. 어싱크는 네, 맞아요. 우리 비동기로 할 거니까 true로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 매개 변수는 설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요청 보내기 해가지고 네, XM의 HTTP 리퀘스트에 send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요청이 이제 비동기 통신으로 가는 거죠. 네,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냥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비동기 통신으로 요청을 네, 보냅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요청을 일단 보내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응답이 이제 계속 되돌아올 건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속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다 적을 건데, 밑에다 적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제 4번 작업은 여러분들 AJAX 처리를 하시게 될 부분.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통해서 AJAX 통신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시해 주시는 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되죠. 네. 요거는 AJAX 요청을 처리하는 네, AJAX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이에요. 이거는 문자열로 응답 데이터를 네, 보낼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해야 될 일은 5번이죠, 5번. 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3-2까지 넘어왔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서버에서 네, 리퀘스트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디 파라미터를 뽑는 것도 똑같이 작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하고 동일한지 우리가 검사하는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장 문자열하고 똑같으냐 이거 보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DBMS에서 처리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드들은 없어져도 되는 코드들. 네, 이게 아니라 응답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거예요. 응답하기 위한 네, 메시지.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기 위한 네, 메시지를 만들어서 응답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에 우리 응답 스타일을 먼저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셋 컨텐츠 타입을 이용해서 자, 응답은 네, HTML로 보내기보다는 사실은 데이터로 보내야 되는데, 일단 기본 네, 데이터로 보내시는 작업을 하시기 전에 그냥 HTML로 딱 문자를 하나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셋은 네, UTF-8이죠, 우리. UTF-8로 캐릭터 셋 설정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에 우리 겟라이터 응답 스트림, 응답을 보내야 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출력 스트림 얻어야 돼요. 자, 겟라이터를 이용해서 출력 스트림을 얻어 오실 거예요. 프린트 라이터.
응답을 하기 위한 출력 스트림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PW에 프린트 메소드나 프린트 lm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MSG를 응답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동기 방식에서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문자열 하나만 보내실 거면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보내면 되고, 자 텍스트 하나인 경우, 문자열 하나인 경우 이렇게 변수 처리해서 보내고요. 이게 아니라 DB에서 조회해온 뭐 레코드 여러 개다 그러면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서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폰스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이라고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추후에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에이작스에서 우리가 리스폰스를 하고 나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하실 거냐면 서블릿에서 이제 모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JSP에서는 언제 응답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처리하냐? XHR에 무슨 값이냐면 레디스테이트라는 값이 계속 바뀔 거고 현재 상태를 우리 상태를 이제 계속 세팅을 바꿔서 할 거고,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제가 뭐가 호출된다고 그랬냐면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on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될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콜백 펑션, 자 펑션 어나니머스 펑션을 이용해서 콜백으로 우리 하는 거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봤어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얼럿을 통해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상수값인 서버와의 어떤 통신 상태를 저장하는 레디스테이트라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속 변경되는 걸 받아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값을 계속 출력할 수 있게 해놓을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4번이죠. 아니 4번, 5번, 6번이죠. 서버와 비동기 통신을 하면서 XML HTTP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레디 스테이트죠. 레디 스테이트 값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될 때마다 onReady 스테이트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익명 함수를 콜백으로 정의하시면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일단 값이 바뀌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보실게요. 자, AJAX 테스트 01JSP를 실행하셨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 실행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장 1, 2, 3, 4 입력하고 AJAX 테스트하면 상태값이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4였다 계속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현재 서버로부터 돌아 나오는 어떤 서버와의 어떤 통신 상태를 값으로 계속 변경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정리가 돼 있죠. 0번, 1번일 때는 서버와 연결이 된 거고, 2번은 요청을 받았고 서버가, 3번은 현재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 4번은 요청이 끝나고 응답 대기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디 스테이트가 우리가 4번일 때 이제 요청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4번일 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더불어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HTTP의 응답 코드를 의미합니다. 응답 상태. 그래서 200번이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얼럿은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주석 처리하고 if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if문을 이용해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의 상수값인 ready state가 4이고 end 연산을 할 거예요. 4이고 그 다음에 이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의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가 HTTP 응답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200.
200이면 자 200이면 비동기 통신이 정상 처리되고 그 다음에 HTTP 응답도 정상 처리됐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응답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실 건데 자 여기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보시면 AJAX로부터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인 리스폰스 텍스트와 리스폰스 XML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 도큐먼트 간단하게 돔 안 쓰고요. 도큐먼트가 갖고 있는 getElement by id 해서 우리 result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은 div에 값을 한번 innerhtml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xhr 자 xml http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리스폰스 텍스트죠. 네 그냥 값이니까 리스폰스 텍스트를 result div에다가 세팅하겠다 라고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제가 장 1, 2, 3, 4를 놓고 테스트를 하면 자 리로딩이 안 됐나요? 다시 자, 장 1, 2, 3, 4를 가지고 AJAX 테스트 네, 처리가 안 되네요. 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response 테스트를 넣겠습니다. 처리가 됐고요. 자, AJAX 테스트에서는 네, PW에다가 네, MSG 리스폰스 하고 있는 거 정상적으로 네, 처리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 개발자 도구, 자바스크립트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 띄우시라고 그랬어요. 개발자 도구를 띄우셔서 요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1, 2, 3, 4를 넣고 AJAX 테스트 네, 요청에 문제가 있네요. JSP 23번 아이디는 장 1, 2, 3, 4까지 매핑은 잘 됐구나.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웹의 AJAX 테스트 서버 웹의 AJAX 테스트 01까지는 잘 갔죠. 01까지 잘 갔고 그 다음에 요청도 잘 넘어갔어요. 오픈의 get id는 해서 my폼의 id 밸류에서 값까지 잘 물렸고요. 서버 웹의 AJAX 테스트 01 AJAX 테스트 01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 제가 서버를 내렸다 올리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다. 그죠? 서블릿이 변경됐는데 서버를 제가 내렸다 올리지 않았나 봐요. 그쵸? 자, 서블릿이 변경되면 서버 내렸다 올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AJAX 테스트 01이고요. 여기서도 AJAX 테스트 01 요청하는 거 네, 문제가 없어요.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고 네, 여기서 실행을 하실게요. 실행을 하시고 아직 서버가 스타트가 안 돼서 네,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됐어요.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리로딩이 안 된 거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 요거는 제가 끄고 네, 크롬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네, 사라졌고요. 여기에서 제가 장 1, 2, 3, 4를 입력하고 AJAX 테스트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나오고요. 장이라고 입력하면 사용 불가능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이게 AJAX 요청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이 여러분들 result라는 아이디 속성으로 정의된 div예요. 요것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죠. 만약에 위에서부터 쭉 리로딩이 됐다면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요청했었던 우리가 이전에 에이작스 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노 에이작스 테스트 01로 가면 제가 장 1, 2, 3, 4를 입력하고 에이작스 테스트를 했을 때 위에서부터 리로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사라진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장이라고 입력하고 에이작스 테스트를 눌러도 사라지면서 사용 불가능 아이디라고 뜨고요. 자, 요거는 제가 장이라고 입력을 하면 위에 입력한 내용이 안 없어지죠. 장 1, 2, 3, 4를 해도 안 없어지면서 네, 요만큼 div만 내용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지만 복잡한 화면에서 전체 화면을 다시 받아와서 리로딩하지 않고도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화면을 새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값들이 애써서 입력하고 선택했던 값들이 서버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이게 클리어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방식이 에이작스고, 이 에이작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나 이런 것들을 오픈 API로 갖고 와서 연결되는 그런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에이작스로 처리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는 작업도 에이작스로 요청해서 처리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작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jQuery를 이용해서 처리할 건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시라는 의미로 자바스크립트로 에이작스를 처리하시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뒤에서 jQuery로 바꿔서 처리하시는 걸로 제가 넣어 놓을게요. 네, 실어 놓을게요. 이거는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근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다 보시기로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세션 처리, 그러니까 상태 정보 유지 기술 부분하고 에이작스는 필수 기능이에요. 물론 제가 새로 오시는 강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놓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난 상태에서 다시 들으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서블릿 JSP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스프링으로 가시기 전에 미리 알고 넘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나머지 강좌까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요청했던 건 겟 방식이에요. 다음 강좌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